좋아요, 구독. 계속해서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우혜진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시장이 연이틀 빠졌네요. 네, 오늘은 정말 악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금리 장기화, 또 다가오는 학자금 대출 상환, 자동차 노조의 파업,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 거기에 계속해서 치솟은 국제 유가, 달러 강세까지 각종 악재가 뉴욕 증시를 지금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낙폭을 키운 지수 현황을 보실 수 있었는데요.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을 했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2%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 연준의 긴축 장기화 가능성에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국채금리 급등에 정말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올랐다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들이 다 같이 엮여서 지금 이런 상황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준이 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추가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놨죠. 연준 위원들의 이 금리 전망치를 담은 점도표, 이번에 점도표도 굉장히 중요하게 봤는데 올해 1회 더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했잖아요. 뭐 유가 상승, 뭐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 가운데 연준의 이런 전망이 이 금리 인상이 좀 종결될 거라는 기대에 좀 찬물을 끼얹은 격이 돼버렸습니다. 여기에 내년 연말 금리 전망치가 5.1%로 올해 연말 전망치인 5.6%에서 0.5%포인트 내려가는데 그칠 걸로 예상이 되면서 고금리 환경이 좀 장기간 지속되는 데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가 지금 좀 강화가 됐습니다. 연준이 더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걸로 예상이 되면서 채권 금리 상승 압력이 좀 커지고 있죠. 10년물 국채금리 4.48% 돌파를 했습니다. 심력 저항선이 4.5%인데 거기까지 근접을 했고요. 2007년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2년물 금리도 봐야겠죠. 5.19%를 넘어서면서 2006년 이후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국제유가 올해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죠. 오늘은 좀 사익시장 매물들이 나와주면서 조금 하락을 했는데 WTI 89달러 선,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92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올해 100달러도 넘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2차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전주보다 2만 명 감소한 20만 1000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8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월가 예상치 22만 5천 명을 또 크게 밑돌면서 실업지표 여전히 좀 고용시장이 타이트하다라는 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 8월 기존 주택 판매 지수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해서 0.7% 내려갔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가 있죠. 미국 하원 공화당이 휴회했다는 소식도 한몫을 했습니다. 연방 의원들의 이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한 임시 예산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 의회가 이달 말까지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면은 이 셧다운이 되게 됩니다. 이걸 좀 피하기 위해서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한 달간 시간을 버는 내용의 이 법안부터 통과를 추진 중이지만 좀 어떤 내부의 좀 여러 가지 강경파의 반대로 지금 계속해서 좀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 이 4분기 GDP 감소에도 영향을 줄 걸로 지금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GM, 또 포드, 스텔란티스 공장에서 진행 중인 이 자동차 노조 파업이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그 학자금 대출 상환에도 또 악재로까지 같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대출 상환으로 이 미국인들의 지갑이 더욱더 얇아지면서 경제가 악화될 우려가 지금 커졌습니다.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 카드를 좀 버리지 못하는 이유, 인플레이션 때문이 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제가 예상보다 너무 강해서 이 물가 상승을 좀 자극할 위험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파월 의장도 이야기를 했죠. 전반적으로 더 강해진 이 경제 활동이 어떻게 보면 연준에서 우리가 금리에 대해서 좀 더 할 일이 남아있음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우리가 계속해서 미국 시장들 좀 전체적인 흐름들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 금방 나왔습니다만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빨갛게 이렇게 돼가지고 모든 주식들이 좀 빠진 그런 느낌인데 사실은 시장에서 제일 안 좋아하는 것, 상승해서 안 좋아하는 게 금리, 유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계속 그쪽에서 악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악재 투성입니다. 그래서 지뢰밭 지금 시장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좀 특징주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금방 빨갛게 물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빅테크들이 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빨갛습니다. 저희 뭐 무슨 불이 난 것처럼 빨갛게 다 좀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큰 종목들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화면에서 봤을 때 정말 빨갛 붉은 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용물 국채금리가 또 뛰면서 기술주도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M7, 이 빅테크주, 또 반도체주도 같이 일제히 급락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알파벳, 메타까지 일제히 파란불을 켰고 그냥 약세가 아니라 뭐 이렇게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이렇게 3, 4% 하락을 한다는 거는 이건 정말 급락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엔비디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가 이제 올해 들어서 인공지능 붐을 타고 정말 상승 랠리를 이어갔잖아요. 이렇게 쭉 상승 랠리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가 요즘에 조금 하락하는 추세가 보이고 있는데 9월에만 엔비디아 주가가 17% 정도 빠졌습니다.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지금 시총 1조 달러 붕괴 직전까지 왔는데요. 자, 그렇지만 연간 수익률 여전히 180%를 넘어갑니다. 아직까지도 이 AI 부분에 대해서 버블이다. 앞으로의 뭐 트렌드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엔비디아 어떻게 보면 이 분야에서 AI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그런 종목인 만큼 뭐 조금 빠진다고 해서 확 이런 뒤집어지는 흐름은 보이지 않겠지만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승 피로감이 존재할 수 있고 뭐 지금 뭐 아무리 인공지능에 관련된 그런 붐이라고 하지만 계속 이 종목 자체만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상승 피로감으로 인해서 또 차익 실현 매물들로 인해서 좀 당분간은 하락세가 나와줘도 크게 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주도 볼게요. 전기차주도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3%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지금 니콜라 같은 경우도 6% 넘게 빠진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니콜라도 지금은 7.52% 하락 기록하고 있고 루시드, 그다음에 리비안 같은 경우도 지금 다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좀 브로드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 또 어떻게 보면은 악재가 나와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브로드컴 보면요. 구글이 이 브로드컴을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 업체에서 이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뭐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구글은 앞으로 이 텐서 처리 장치, 이 TPU를 설계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전문 칩이에요. 그래서 구글이 AI 기계 학습 엔진인 텐서플로우에 아주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TPU 설계를 하게 될 게 이르면 2027년부터 좀 시행을 하게 될 거다라고 좀 발표가 됐는데 이렇게 결정한 이유, AI 개발에 드는 정말 막대한 비용 절감에 따른 결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TPU를 포함한 브로드컴의 맞춤형 반도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글의 TPU가 대부분의 수익 창출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의 연간 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영향을 좀 미칠 거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브로드컴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페덱스 지금 오늘 뭐 호실적이 나왔죠. 이렇게 내려가는 장 속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페덱스 호실적에 상승을 했는데 페덱스가 비용 절감에 힘입어서 월가 예상치를 넘는 그런 실적을 발표하면서 4.5% 넘게 지금 4.6%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보면 매출이 217억 달러에 주당 순이익 3.71달러였는데 실제 발표치는 매출 217억 달러에 이제 주당 순이익이 4.55달러로 발표가 됐습니다. 페덱스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페덱스 익스프레스, 페덱스 그라운드 이런 모든 운영 회사를요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익스프레스와 뭐 그라운드 배달 기사가 같은 날 같은 곳에 배달할 필요가 없도록 함으로써
하면서 회사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좀 이게 또 통했던 것 같죠. 특히 페덱스 익스프레스 그라운드 사업부 통합을 하면서 향후 2년 동안 4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내다봤습니다. 페덱스 측에서도 이야기하기로 비용 절감이 익스프레스나 이 그라운드 부분 이익이 좀 특히 증가를 했고 배송량이 적은 특정 항공편의 운항을 좀 중단을 하고 인력도 구조 조정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집중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매출에 기여를 하면서 매출 기여가 곧 또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페덱스에도 좋은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디즈니에 대한 소식도 마지막으로 전해드릴게요. 디즈니가 지금 여러 가지 할리우드의 작가와 배우들의 파업 때문에 조금 최근에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합의에 거의 근접했다. 그래서 100일 넘게 이어진 파업이 곧 끝날 거다. 끝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크게 또 소폭이지만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전 여러 가지 OTT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그간의 수고는 사실 똑같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 그 대우나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아지면서 작가들과 좀 배우들이 파업에 나섰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은 좀 협상이 될 것 같다라는 소식에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우리 시장 빅테크들의 이제 하락 계속 영향권에 있을 것 같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비트코인으로 좀 넘어갈까요? 비트코인 어땠습니까? 자,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이야기할 때 금리 이야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자, 금리 동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코인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서 수심이 위축되면서 출렁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자, 이번에 동결을 했지만 코인 오르지 않았고요. 좀 가상자산에 대한 이 긍정적인 이슈들, 비트코인 현물 ETF 거기에 더해서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들까지 좀 나와줬었고 증권성 이슈들까지 하지만 이런 호재나 악재들에 대한 결론들이 좀 나오지 않으면서 시간이 계속해서 지금 미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할 만한 호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 여러분들 알 것 같습니다. 불장일 때 정말 그런 수익을 많이 낸 개인 투자자분들도 있겠지만 그만큼 투자 손실이 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과 기관, 코인에서 고래들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개인과 고래들 비교를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투심이 더욱더 위축되고 있고 또 고래들도 예전 같은 이슈가 없기 때문에 전량 매도의 이슈나 쉬어가는 타입 아니면은 다시 한번 때를 기다렸다가 저가 매수의 그런 기회를 삼겠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던 프로토콜이라든지 리퍼리움 같은 지금 등락폭이 굉장히 심한데 이제 곧 거래가 상장 폐지가 될 예정이죠. 거래가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등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상승을 했다 하락하는 폭도 지금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이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 봐라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지금 수심이 조금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은 투자 탐욕 지수가 47, 50이 딱 중립이잖아요. 47을 기록을 하면서 그래도 투심이 좀 위축이 됐다가 다시금 좀 살아났다가 이런 부분이 반복되고 있어서 가상자산에 좀 관심을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흐름 지켜보면서 좀 투기보다는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 투자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준비 많이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